네, 오늘 뭐 똑같은 기조로 계속 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올해 4분기, 3분기 또 미국 경제 성장률이 5%에 육박을 하면서 사실 뭐 경기 고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2.5% 연간 성장률 이후에 대략 1.7% 정도 성장하면서 내년대 경기가 좀 냉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기 냉각에 따라서 경기 관련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거기에 방어적인 종목들 계속 갖고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섹터 자체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높은 자리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뭐 농원 매니저님도 김준호 매니저님도 다 마찬가지로 낮은 자리 종목들 갖고 오시는데 저도 계속 이런 기존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보유 종목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유 종목들 잠깐 보면요. 보시면 갤럭시 머니터리를 포함해서 전부 이제 플러스는 나 있는데 이 종목들이 좀 뭐 치고 가야 될 텐데 그냥 플러스만 내고 있습니다. 부방 같은 경우도 한 번만 더 가면 또 목표 터치할 거고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GL팜텍인데요. 바닥에 이제 쫙 깔린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어쨌든 이 바닥에서 쫙 깔려서 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전략은 계속 유효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화천기계를 이제 리뷰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차트는 보고 가고 뭐 어떻게 주가가 이제 오를 그런 관상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천기계입니다. 보시면 3일 연속 양선이 나면서 작은 양선으로 이렇게 얌전하게 올라왔어요. 이게 뭔가 그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가면은 타겟이 여기 정도 6,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뭐 시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들고 있는데도 뭐 편안하실 거라고 봅니다. 시세가 이제 곧 날 거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 부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테마 주죠. 두 종목 모두 똑같은 종목인데요. 뭐 한쪽은 여당, 한쪽은 야당 관련 종목이니까 정치테마의 계절이 오게 되면 얘네들도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부방도 똑같은 자리에 지금 십자선이 돼 있습니다만은 곧 가기 직전의 모습. 전형적으로 짧은 캔들로 4개 붙여놓고 조만간에 한번 쏴버릴 그럴 그 자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종목들 편입할 종목 편입부터 일단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조금 뭐 약보권이 있는데 54,800원 기록하고 있어요. 종목 이름은 바로 두산테스나라고 하는 종목인데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거의 한 3달 정도를 이렇게 편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제가 3, 4월에 편입했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이 제가 편입하고 나서 250%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도 편입하고 나서 한 350% 이렇게 갔었고요. HPSP 이런 종목도 역시 한 150%씩 갔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있는 종목 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두산테스나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지만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크게 두 부류 예요. 하나는 실적이 안 되면서 이제 막 성장 기대감으로 갔던 종목이 있고요. 또 실적이 안 되니까 못 간 종목도 있고요. 근데 실적도 되고 성장 기대감 조금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시세를 내지 않아서 선발주들이 가는 동안에 쉬었던 종목이 있는데요. 그런 두 번째 섹터에 해당되는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실적은 되는데 아직 시세를 안 낸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두산테스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 우리나라 뭐 웨이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 장비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에 1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제품 테스트라든지 또 패키징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제목에 이제 두산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야 두산이 원래 맥주나 만들고 뭐 그랬던 회사 아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소주나 맥주 만들고 그랬던 회사인데 예전에 이제 오비 맥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진로 이런 걸 인수를 하면서 이제 주류 전문 회사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들어서 이제 경영권이 이제 이동이 되면서 점점 승계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두산그룹이 이제 사업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키우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는 첫 번째 큰 모습이 바로 두산테스나입니다. 그리고 두산이 이제 과거에 두산기계죠. 그걸 이제 성장을 잘 시켜서 요즘에 이제 보면 뭐 두산 로보틱스라고 해서 또 새로
상장을 했는데 이 두산그룹이 과거에 이제 음식료 쪽에 이쪽을 하는 그런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사업 구조상으로 이제 좀 더 첨단적인 그런 산업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의 중점을 옮겨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종목이 바로 두산테스나 인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뭐 실적을 한번 제가 좀 챙겨봐야 돼요. 왜 실적을 여러 개 챙겨봐야 되냐면은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뭐 소위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네에 잘 나가는 갈비집도 한 분기에 27억 정도 흑자를 내는데 이렇게 잘 나간다는 엔비디아를 따라간다는 회사가 왜 실적이 안 나왔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성장주라는 게 그렇죠. 지금 당장의 시세보다는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내용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기본은 지키는 가운데 본업이 단단한 가운데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그 성과가 나왔을 때 훨씬 더 탄력 있는 흐름을 갖고 또 중기나 장기 투자를 하는 무릎에 사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종목 한미 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이미 시세가 난 종목들이라 무릎에린 종목을 갑니다. 그래서 이 두산테스나라는 종목은 이 실적을 이렇게 보면은 연간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올해 이제 이 종목의 예상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뭐 그래도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매출액이 한 지난해 2,700억에서 올해 3,500억 정도가 되었으니까 대략 한 800억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700억, 800억 늘어나니까 매출 성장에서 대략 20-30%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내년에는 영업이익의 경우 한 200억 정도 늘어나면서 900억 정도 예상되고 매출액이 4,200억이니까 뭔가 새로운 아이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그 아이템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회사가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종목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어제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인공지능 칩을 소위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는 칩을 지금 설계해서 출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점점 이제 관련 분야의 반도체와 관련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증설이 진행되게 되면은 이제 인공지능 칩은 기존의 뭐 D램도 그렇지만은 소위 검사 장비나 이런 부분의 패키징에 대한 그런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더 정밀하게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테스나의 앞으로의 그 상승이 계속 기대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연초에 제가 뷰노, 루닌, JAK를 소개해드렸을 때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루닌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10배가 올랐는데요. 제가 그 헬스케어 부문도 결국은 이제 사람의 몸을 검사하는 장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적인 그런 그 생산성 향상을 곧바로 볼 수 있는 섹터다 그랬는데 이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 장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적인 요소의 생산성을 높여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준비된 자료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자료 잠깐 보시면은요, 뭐 간단합니다. 현대차증권에서 테스나의 매출 영업이익 상승이 계속되고 또 비메모리 부분의 방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대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아주 젊은 분이 나오셨는데요. 5세 경영승계 시동을 걸으면서 그 바로 이 새로 경영승계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진과 함께 위에 바로 두산테스라는 종목이 반도체 확장에 기대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산그룹의 새로운 경영승계 이후에 사업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중점을 보게 될 섹터는 반도체 분야와 그리고 로봇 분야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더 점점 더 두산테스나의 어떤 이 영향력이라든지 또 반도체 부문의 소위 장악력 내지는 침투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실적이 좋은 가운데도 가지 않았던 반도체 종목이 뭔가 있을까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퍼가 350배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뭐 정상화된 그런 매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퍼 50배에서 80배 정도 나오거든요. 이 종목 PER이 1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릎에 있는 이 종목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네.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네. 갖고 오셨고요.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수하고 좀 이렇게 연동될 수 있는 네. 그런 반도체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데 네. 역시나 제가 항상 우리 김동현 네. 의원님한테는 네. 그 시장에 대한 뷰를 좀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시장에 대한 뷰,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권 또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시장의 악재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좀 해소됐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네.
이게 여기서 이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혹은 네. 아니면 좀 쉬어가는 어떤 장이 될 수 있을지 네. 그거에 대한 뷰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일단 제가 뭐 결론 말씀드리면은 예,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올해 작년 저점 대비 41%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이 연간 기준으로 지수가 40%씩 이렇게 오르는 해가 10년에 한 해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죠.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요. 이런 흐름은 제가 기술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는 기억하기에 아마 2000년도에 IT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올랐던 그때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 전망은 내년, 후년 역시 이제 연착륙으로 가긴 하지만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가니까 결국 그 증시가 대세 모멘텀으로 가고 대상승으로 가려면 경기가 뭐 엄청 좋아지던가 또는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가지고 뭐 금리 1%, 2% 아래에서 엄청난 유동성이 풀릴 때 대상승으로 가는데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박스권을 만드는 장이고 미국은 상단부 박스권, 한국은 하단부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똑같은 반도체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을 갖고 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가격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라는 일단 지금 1차 목표치는 62,000원, 62,000원을 하고요. 2차 목표치는 72,000원, 손절 라인은 47,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